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일입니다. 오후인데 오늘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합 추진 합의문을 번갈아 낭독을 했는데 김문수 대표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는 2020년 2월 19일에 만나 문재인 정권 퇴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리고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각 당 3명으로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의 합의를 했습니다. 뭐냐? 문재인 정권 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탄핵의 진실 규명. 조원진 대표는 통합의 첫걸음으로 이번 토요일 2월 22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이승만 광장,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립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참여하여 각 당 대표가 연설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당 통합추진위원 각 4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자유통일당 측은 노태정 최고위원, 성창경 공천관리위원장, 이춘건 한미동맹위원장, 그리고 최인식 사무총장, 우리공화당 측은 한상수 최고위원, 박태우 최고위원, 서성근 사무총장, 한건형 청년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합당 논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당 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다. 양당의 통합은 태극기 세력이 통합하는 것이고 자유우파 세력의 통합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 통합 이야기를 했지만 진정한 자유우파 세력들의 대통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통합으로 가겠다고 아주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문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래통합당과의 연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라고 했고,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 통합에는 참여하지는 못한다. 다만 미래통합당과 연대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은 전국 253개 지역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원진 씨는 우리공화당 출마자는 40명 가까이가 이미 출마 등록을 했다. 미래통합당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연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 정통 우파 정당으로는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어느 경우에도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256일 전부터 우리는 문재인의 청와대 앞에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통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해왔는데 이제는 그 깃발을 내리고 중도 좌클릭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는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태극기를 지키는 전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총선에 임할 것이다. 조원진 대표도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역사적 행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 상권 분립을 무너뜨린 문재인 세력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공화당은 그동안 끈질기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통일당은 그 기반이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이 주도했던 지난 10월 3일 이후에 특히 기록적인 군중 동원력을 보여주었던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집회 플러스 개신교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이 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투쟁한 경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합쳐진다면은 이 두 당이 합쳐질 때 두 당을 지지했던 세력과 그것을 뒷받침했던 조직이라면 우리 공화당 조직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무엇보다도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개신교 조직이 합쳐진다면 이른바 태극기 플러스 십자가가 된다면은 나름대로 이 강력한 뿌리가 있는 조직이 있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념적 선명성이 더해지면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이념적 우파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또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정당이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입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아주 한 몇만 표만 더 얻었으면 의석수가 꽤 나오게 돼 있었는데 좌절되었습니다만은 기독자유당은 정광훈 목사가 키운 정당입니다. 이 기독자유당이 이 두 당과 합쳐지는 게 지금으로 보면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궁금합니다. 기독자유당은 별도의 길을 가느냐? 그러면 개신교 세력이 태극기 세력과 합쳐지는데 좀 장애가 있는데 이 세 당이 합쳐진다면은 조직도 있고 그동안 행동한 실적이 있고 이념 무장이 잘 돼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좋게 본 면이 그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의석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결국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개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성이 강하고 이 정광훈 목사 김문수 대표가 주도해온 여기 이승만 광장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보다 개방적입니다. 이런 두 정당이 합치는 데는 이념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합의한 게 문재인 응징, 자유민주체제 수호, 탄핵 진실 규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아주 자유우파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동단계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각자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두 당이 합당하는 이유를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포기를 하고 중도로 가고 거기 더 밀리면 좌로 간다. 진정한 자유우파의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 투쟁 경력이 있는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대신하는 세력이 되겠다 하는 이런 포부를 밝혔지만은 정치라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먹혀들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마 내일 갤럽 조사가 중요한데 정당 지지율 조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또는 두 당이 합쳐질 정당이 적어도 의미 있는 힘을 가지려면은 지지율이 4% 정도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단일화의 필요성,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지율이 2% 밑으로 밀린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미래통합당도 상당히 좀 무시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지지율이라는 게 바로 의석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이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현역 국회의원은 조원진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오로지 선거에만 또 매달려 버리면은 이게 또 이념적 원칙이 약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고 또한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중요한 게 당명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 당명을 어떻게 정하느냐. 지금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통합당에 자유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없다.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중도정당이다. 이건 자유우파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하면은 당명을 기존 당명을 쓸 거냐 아니면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걸 보면은 이 정당의 실력 또 이념적 정체성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자유통일당이라는 당명 이상의 좋은 우파 정당으로서의 당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라는 이 당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 미래통합당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당명이 나오느냐를 보면은 이 정당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 3년 동안에 거리에서 몸으로 싸웠던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 여기에 기독교 개신교 세력이 가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서로 이렇게 착잡하게 엮여 드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두 당이 합칠 때 내어놓을 당명과 강령입니다. 당명과 강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국에 다 출마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만약 전국에 다 출마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통해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은 아마 이것은 우파 분열에 의해서 결국은 집권 세력을 도와줬다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미래통합당을 비판을 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이 단일화의 여지를 열어넣었다는 점에서 이 양면 전술을 쓰는데 이것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이 새로 태어날 당이 지지율을 단시간에 높여야 된다는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